제가 이 주제로 오늘 발표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사실 최근에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로 10년 전에 제가 C디스크 형식의 데이터를 만났을 때의 그런 당혹스러움과 놀라움, 그리고 공부해야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는 계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한 30여 분 정도 간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과거 10년 동안 너무나 일상적으로 업무에 적용했던 C디스크 관련해서 경험이 축적되어 C디스크가 과연 왜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본 발표를 결심하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목차고요. 처음 C디스크가 무엇인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사실 오늘 발표의 한 절반, 50%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는 목차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규제기관에서 C디스크 관련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림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이 지금 저희 제 발표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임상시험에 매우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상시험은 ICH GCP 산하에서 운영되는 것이 너무 일반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운용된 모든 임상시험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것이 남냐면 이 과정에 대한 모든 문서가 GCP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문서들이 남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남는 것은 자료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해서 모아진 자료가 남을 거고, 그 자료를 가공해서 우리가 통계 분석하고 그것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해석을 통한 임상시험 성적서 또는 연구 논문 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은 사실은 임상시험을 너무너무 간단하게 데이터의 플로우 관점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도식화한 거죠. 사실 임상시험은 많은 펑션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종합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얘기를 풀기 위해서 매우 데이터 관점에서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요즘은 각 사이트에서 EDC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해진 ECRF 포맷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두 번째 입력된 데이터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클리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아진 데이터가 깨끗하다 선언이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락킹을 할 거고, DB락된 데이터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형태로 가공이 되겠죠. 이 가공된 데이터는 통계 분석을 할 거고, 통계 분석은 사람들이 보기 좋은, 통계학은 좀 어려우니까요. 보기 좋은 형태로 가공되어서 성적서나 논문으로 발표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아이템에 이름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저희가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로우 데이터라고, 날것의 데이터라고, 우리가 모아진 그냥 데이터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고요. 세 번째 세션은 세 번째 아이템은 뭐냐면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가공을 한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할 수는 없죠. 그 로우 데이터를 분석에 필요한 형태로 저희가 통계 분석 계획서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여 가공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 모든 임상시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개별의 임상시험이고요. 저희가 한 신약이 시장에 나오는 마케팅 어토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사실은 복수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죠. 그 복수의 임상시험은 각자의 목적이 다르고, 그쵸? 시작 시점도 다를 수 있고, 임상시험 길이도 다를 수 있고, 각자의 목적이 다릅니다. 사실 이런 임상시험 세트를, 저는 이걸 임상시험의 세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임상시험 세트는 신물질을 개발하기 앞서 드럭 디벨롭먼트 플랜이라는 것을 세우고, 그 플랜 안에 세워져 있는 빅픽처입니다. 그리고 이 빅픽처는 사실 가감될 수 있죠. 어떤 임상시험이 추가될 수도 있고, 어떤 임상시험은 목적에 맞지 않아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다이어그램 안에서 두 번째 아이템하고 세 번째 아이템이 조금씩 그림이 다른 것 혹시 눈치채셨나요? 자, 임상시험에 우리가 드럭 디벨롭먼트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오토라이제이션을 한 다수의 임상시험을 계획하는데 큰 그림을 그리지만 혹시 데이터에 대한 큰 그림을 미리 그려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복수의 임상 시험이 한 국가가 아니라
대륙을 건너서 여러 국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되게 낯설지 않은 환경이죠. 미주에서 개발된 신약이 유럽을 거쳐 아시아로 오기도 하고 아시아에서 건너 반대로 미주로 가기도 합니다. 이런 임상시험 상황은 지금 너무너무 일반적이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시면 XXX라는 제약회사와 ABC라는 제약회사가 협업하여 하나의 물질을 개발하는 것도 사실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XX라는 파마의 로케이션 사실 뭐 APEC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APEC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을 시작해서 이들이 개발한 물질을 가지고 좀 더 큰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미주나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ABC 제약회사 손을 잡기도 하겠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최근에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이랑 다르게 시장도 커졌고 임상약을 개발하는 과정이 매우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복수의 임상 제약 회사들이나 또는 바이오 벤처들이나 연구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하나의 싱글 에이전트를 디벨롭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고 또 어떤 회사는 이미 나와 있는 약을 제형을 바꾸어 아니면 복용 방법을 바꾸어서 새로운 임상시험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복수의 임상시험들에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하나의 NDA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그 복수의 임상시험으로부터 도출된 자료들을 통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 과정들은 예를 들면 앞에서 제가 제형을 바꾸는 예제도 그 위에 단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한 물질은 하나의 인디케이션으로 마케팅 어소라이티,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후에 인디케이션 자체를 좀 익스펜드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임상시험의 계획서 안에서 그런 영역을, 인디케이션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일반적이죠. 이런 경우에는 에피커시 측면에서는 새로운 임상시험 세트에 대한 결과만 레귤라토리에서 요청할 수도 있지만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그 이전에 받았던 인디케이션에서 얻어진 세이프티 자료도 같이 통합하여서 전체적인 세이프티 프로파일을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이거는 일예이긴 하지만 이런 일예의 과정에서 이 복수의 임상시험으로부터 나온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가 있는 임상시험들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만약 이 과정에서의 각각의 임상시험의 데이터 형태가 다르게 생겼다면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자원과 시간, 자원은 사실 인력, 돈, 시간이 모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제가 지금 여기는 아까 지도로 잠깐 보여줬는데 여기서 센터를 빼고 멀티내셔널 트라이얼을 생각하시면 멀티내셔널 트라이얼을 하는 이유는 각국에서 각각의 다른 규제기관으로부터 NDA 어프로벌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환자를 빨리 모으고 싶은 욕심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큰 목적을 위해서 각 규제기관이 어떤 것을 요청하느냐도 미리 사실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 통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임상시험이 4개 이상일 수 있죠. 보통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할 때 임상시험 데이터셋은 4개 이상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4개의 임상시험 세트로부터 이 세트의 4개 임상시험을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서 오른쪽 같은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쌓으려고 보니까 첫 번째 임상과 세 번째 임상시험의 데이터 형태가 좀 다르죠. 첫 번째 임상은 통짜이고 세 번째 임상시험은 세로로 쌓여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데이터셋을 하나의 형태로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는 중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통합에서 필요한 엑스트라 에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매핑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를 리매핑하는 정도면 굉장히 심플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셋 자체를 어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리트랜스포메이션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ISS나 보통 NDA를 통해서 여러 개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을 ISS, 세이프티를 위한 ISS, 에피커시를 위한 ISE 형태의 패키지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ISS나 ISE를 목전에 두고 어떤 어플리컨트들이, 그러니까 제약사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사들이 추가로 들여야 하는 시간일 수 있겠죠. 이거는 분석 데이터셋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왼쪽에 노란색, 옅은 노란색 판에 세 개의 데이터, 분석 데이터셋 그림이 있는데 이 경우 조금 다르게 생겼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실험실 검사 데이터셋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임상시험에서는 실험실 검사 데이터셋을 분석을 위해서 각 파라메타들을 변수로 옆으로 긴 형태로 나열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통계 분석을 하시거나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데이터셋, 그 실험실 검사 결과의 데이터셋을 파라미터별로 옆으로 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라미터를 한 변수에다 놓고 밑으로 길게 만드는, 긴 형태로 만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회사가 그럴 수도 있고 개인적인 프레퍼런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을 위해서 이 데이터를 합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데이터 리프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역시 중간에 필요하지 않은 단계를 거쳐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쩌면 추가적인 시간, 자원을 낭비하는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의뢰사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규제기관의 리뷰어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규제기관의 리뷰어들은 ISS 패키지를 받을 때 각 세트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통합된 데이터를 받게 되겠죠. 근데 이 통합된 데이터셋이 각 어플리컨트마다 그들 고유의 스탠다다이제이션, 표준화, 그들의 방법이 있어서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그린 거의 로데이터의 마지막 부는 가로 모양으로 쌓여 있지만 어떤 어플리컨트는 세로 모양의 데이터셋을 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리뷰어들은 서미션된 데이터를 보았을 때 그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들게 되겠죠. 이런 시간, 그 불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앞서 제 윤병선 이사가 IM 트라이얼을 소개하면서 표준화를 얘기를 했는데 저도 여기서 다시 한번 표준화라는 이름을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각양각색의 임상 데이터들을 접수를 하고 통합을 하려니 너무 불필요한 시간들과 자원들을 쓰게 되었고 그것을 낭비하지 말자고 얘기하면서 대두된 개념 자체가 C디스크예요. 물론 C디스크가 왜 나왔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C디스크는 클리니컬 데이터 인터체인지 스탠다드 컨소티움의 약자고요. 여기서 사실 가운데 세 단어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주고받는 건 통합도 마찬가지, 머지하는 것도 사실 주고받는 것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지키고자 하는 표준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C디스크라는 단체는 클리니컬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데디케이티드된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런 단체고요. 비영리 단체고요. 실제로 전 사실 히스토리를 자세히 본 건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처음이었는데 97년에 발런티어 그룹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제가 99년부터 임상시험을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이미 C디스크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필요성, 그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이미 97년부터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2000년에 실제로 독립적인 단체로 폼도 됐고 2001년에 그게 국제화로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지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C디스크에서는 사실 2001년부터 발간한 스탠다다이제이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놀랍습니다. 놀랍고 지금 현재도 그 범위를 확장시켜 가고 있고 각국의 규제기관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그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자, 그럼 제가 C디스크에 그러니까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 C디스크 홈페이지에 가시면 누구나 보실 수가 있고요. 비임상시험부터 모든 임상시험 전체를 망라하는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이들은 지향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하시면서 빈번하게 마주치는 몇 가지 스텝,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일 먼저 SDTM입니다. SDTM은 스탠다드 데이터 타뷸레이션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 보시면 그 그림에 보시면 SDTM은 가운데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가이던스나 다큐멘터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SDTM을 어떻게 매핑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EDC로부터 걷어진 데이터를 SDTM화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SDTM-IG라고 부르는 임플레멘테이션 가이드라인에 매우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공부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SDTM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SDTM으로 생성된 각각의 데이터셋을 저희가 도메인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SDTM은 각각의 목적을 가진 도메인들과 데이터의 성격으로부터 나눠지는 도메인들과 그에 상응하는 서플리멘터리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들의 변수나 형태는 매우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SDTM을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SDTM을 가장 쉽게 설명하려면 SDTM은 표준화된 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EDC로부터 걷어들여진 데이터가 저희가 로 데이터라고 불렀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SDTM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된 로 데이터, 저희가 가지고 있던 로 데이터, 아까 그 다이어그램의 두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게 바로 SDTM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SDTM 밑에 보시면 지금 저 그림 안에 밑에 TA와 CT라고 되어 있는데요. TA는 테라피틱 에어리라고 해서 각 질환별로 SDTM을 어떤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던스도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CNS 스터디 같은 경우는 퀘스처너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각 질환별로. 한 질환에도 뭐 제가 제 기억에 이상 임상시험에서도 10개 이상의 퀘스처너를 제가 모아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퀘스처너 중에 굉장히 파퓰러하게 쓰이는 퀘스처너들은 어떤 식으로 스코어링 해도 되는지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SDTM TA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부가 되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컨트롤드 터미널러지는 제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C디스크 하시면 보통 SDTM과 아담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어널리시스 데이터 모델의 약자입니다. 어널리시스 데이터 모델의 약자이고 이거 저희가 늘 하던 분석을 위한 가공 데이터 과정이겠죠. 분석을 위한 가공 데이터 과정도 역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담 데이터셋을 만들고 나면 조기 두 번째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트레이서빌리티 자체를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 데이터셋을 만들면 로 데이터로부터 분석 결과까지 어떤 형태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좀 트레이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데이터셋을 만드실 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아담 데이터셋만 있으면 모든 분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분석에 사용하는 조건문,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프로시저를 써야 하는데 카플란-마이어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석식을 써야 하는데 어떤 조건, 예를 들면 PP셋에 맞는 환자들만 골라야겠다라고 하면 PP 파퓰레이션 플래그가 아담 데이터셋에 들어있어야 해요. 그래서 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셉에 있는 모든 분석을 아담 데이터셋만 가지고 프로시저 하나로 조건문, 간단한 조건문과 프로시저로 모든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 하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네. 아담 데이터셋의 형태에 익숙해지시고 나면 그동안 이런 표준화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define.xml인데 얘는 사실은 또 다른 하나의 트레이서빌리티를 보장해주는 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define.xml은 SDTM과 아담 각각에 대해서 생성을 하셔야 하고요. 하이퍼링크 기능을 포함한 어떤 문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셋 리스트들을 거기 포함하고 있고 데이터셋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변수들 명들이 다 나오고 그 변수가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그 변수의 이전 직전의 오리지네이터는 누구였는지, 그 변수의 포맷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모두 같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리뷰어들이나 아니면 한눈에 SDTM과 아담을 이해할 수 있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CTD 패키지를 통해서 이 서미션을 규제기관에 하려고 하신다면 아담 데이터셋과 SDTM 데이터셋 반드시 define.xml이나 형식의 파일을 같이 링크시켜서 서미션 하셔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아이템 하나가 컨트롤드 터미널러지예요. 컨트롤드 터미널러지는 사실은 사실 어떻게 데이터를 모아야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를 모으든지 간에 우리가 SDTM과 아담으로 만들 때는 꼭 이 변수 값으로
모아주세요 하는 굉장히 강한 약속이에요. 예를 들면은 CRF에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실 때 yes, no 퀘스천 굉장히 많잖아요. yes, no 퀘스천에 대한 답이 어떤 회사에서는 yes는 yes, no는 no, unknown은 unknown. 그래서 풀네임을 다 쓸 수도 있고 unknown은 UK라고 쓸 수도 있죠. 어떤 회사마다 어떤 임상시험마다 또는 한 임상시험의 각 퀘스천에 yes, no 퀘스천마다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CDSQL 컨트롤드 터미널로지에 따르면 SDTM의 yes, no 퀘스천의 데이터를 모을 때는 yes는 y, no는 n, unknown은 u, 그 다음에 not applicable na라는 딱 정해진 카테고리로 반드시 데이터 값을 매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정해진 약속, 강한 약속들을 모아놓은 코드 리스트가 바로 컨트롤드 터미널로지고요. CD스크 홈페이지에 가시면 어떤 누구라도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 CD스크가 굉장히 많은 인디케이션과 테라피틱 에어리어별로 표준을 만들어 놓았구나를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좀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코딩 딕셔너리는 어떤 걸 쓸 것인지. 사실 코딩 딕셔너리는 파퓰러하게 쓰는 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더 이상 크게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실험실 검사의 단위입니다. 랩 유닛은 사실 센트럴 랩, 그러니까 단일 임상 시험에서 센트럴 랩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일 임상 시험 수준에서 로컬 랩을 사용하신다고 가정을 하셨을 때 리포트할 때 각각 다른 사이트에 있는 각각 다른 유닛에서 모아진 실험실 검사치는 사실은 같이 통합해서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서머라이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된 스탠다드 유닛을 보통 사용하게 되고요. 이는 단일 임상시험에 로컬 랩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의 임상시험의 데이터셋을 인테그레이션 할 때도 그 랩의 유닛이 반드시 스탠다다이즈 되어 있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겠죠. 보통 요즘은 SI 유닛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닛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리뷰어 가이드인데요. 리뷰어스 가이드 SDRG와 ADRG라는 것을 저희가 리뷰어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큐멘테이션 해야 돼요. SDRG는 SDTM 데이터셋이 도메인들이 어떤 식으로 유도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ADRG는 아담 데이터셋을 위한 같은 리뷰어들 가이드입니다. 얘들은 SDRG와 ADRG는 define.xml과 같이 항상 한 몸으로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말씀드릴 게 피나클 21이라는 건데 이거는 CD스크 데이터셋 SDTM과 아담 데이터셋을 밸리데이션하는 툴입니다. CD스크 안이 아니라 CD스크 밖에 있는 비영리 단체는 아니네요. 라이센스 피를 받기도 하니까 그들이 이제 CD스크 툴을 밸리데이션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정확히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피나클 21으로 우리가 CD스크, 그러니까 SDTM이나 아담 데이터셋을 가이드라인에 맞게,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에 맞게 잘 만들었나를 확인할 수 있는 툴이에요. 피나클 21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커뮤니티 버전이고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이에요. 커뮤니티 버전은 프리 버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 FDA에서는 피나클 21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혹시 진행하시는 임상시험이 FDA에 서미션 해야 한다라고 고려하시면 피나클 21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CD스크를 써야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CD스크를 씀으로써 얻게 되는 베네핏이 8가지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 사실 CD스크에서 제공하는 8가지예요. 근데 너무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이 되겠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의 트레이서빌러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임상시험 전체에 대한 인테그리티와 데이터의 퀄리티를 보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리뷰어들, 사실 어플리컨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불필요한 그 두 번째 아까 제가 그렸던 가운데 불필요한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사실 효율적일 수도 있고 레귤러토리의 리뷰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모든 어플리컨트들이 서미션하는 데이터의 형태가 통일되어 있다면 그들이 리뷰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가 스트림라인도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사실 리뷰어들의 리뷰 기간이 단축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스폰서나 어플리컨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죠. 리뷰 기간이 단축되면 저희가 개발한 물질이 시장에 나오는 시간이 단축되는 거고 그만큼의 이익은 저희한테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C디스크라는 표준을 따르는 것이 주는 어떤 효과라든가 베네핏들이 꽤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명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C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각국에서 C디스크에 관련하여 어떤 제약 조건, 요구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DA가 가장 강하고 가장 먼저 갖고 가장 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이후에 시작하는 모든 임상시험은 C디스크 포맷으로 서미션 하세요. NDA 서미션 하세요. 라고 ECTD 패키지에 들어가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어요. NDA나 BLA 각각이 아마 이펙티브 데이트가 조금 달랐던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임상시험을 C디스크 형태로 접수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가 요 전 직장 10년 동안 C디스크로 작업하지 않은 과제가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 경우는 빅파마에서 본인들의 고유의 SDTM과 아담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고유의 데이터셋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공부해서 그걸 따라서 그대로 저희가 딜리버를 했던 거 말고는 C디스크를 따르지 않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C디스크라는 것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FDA 홈페이지에 가시면 데이터 스탠다드 카탈로그라는 엑셀 쉿이 있고요. 각 임상시험의 단계마다 종류별로 BLA 서미션하는 파트별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제가 일부를 캡처한 거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긴 형식의 엑셀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FDA는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고 있죠. 컨트롤드 터미널로지 당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SDTM, ADAM, Defined XML이 있고요. 여기서 샌드라는 걸 처음 보시는데, 샌드는 비임상 시험의 데이터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테라피틱 에어리어별로 스탠다다이제이션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십시오 하는데, 혹시 CRF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스코어링을 하셔야 된다거나 데이터 리매핑을 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하실 때 새로운 인디케이션 분야를 보셨으면 혹시 C디스크에 있는 가이던스를 참조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FDA 다음은 일본이에요. PMDA가 그 두 번째를 따르고 있거든요. 실제 2016년 10월에 우리는 앞으로 C디스크 형태로 패키지를 받을 거예요 라고 어나운스먼트를 했고요. 그때 유예기간은 3.5년이 아니었어요. 한 2년에서 2.5년으로 기억하는데 유예기간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5년 픽스가 됐고 이 3.5년이 이미 유예기간이 지났어요. 2021년 4월 이후에 시작하는 모든 임상시험은 C디스크 형태로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PMD에서 리퀘어먼트 하는 건 유사하죠. SDTM, ADAM, Defined XML인데 여기 조금 특이한 게 ARM이라는 게 있죠. ARM은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SDLG, ADLG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ARM은 분석 결과에 대한 데이터 설명이고 이게 굉장히 수작업이 많고 자세하게 기술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셉의 어느 섹션을 봐야 되고 셉의 그 섹션의 내용도 약간 브리플리하게 서머리 해야 하고 어쩌면 세스 코드의 프로시저에 있었던 옵션들도 같이 특이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다 적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통계학자가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체 아웃풋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주결과 변수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어떤 회사는 탑라인에 포함되는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ARM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효성 평가 몇 가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도 있고 이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ARM은 PMD에서 required 하는 조금 특별한 형식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가장 늦게 시작했는데 가장 빨리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NMPA에서도 요청하는 게 SDTM 아담이고요. 그 외에 C디스크 스탠다드 형식으로 제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CFDA에 NDA 서미션 할 때 FDA 준하는 모든 파일을 저희가 준비했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가 그랬던 기억이 나고 중국 NMPA 서미션 할 때는 한 가지 확인하실 게 어쩌면 중국어로 번역된 문서들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EMEA인데요. EMEA는 사실 아직은 requirement라는 공식적으로는 어나운스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EMEA 서미션 할 때 C디스크 형태가 아닌 형식으로 서미션 해본 적은 과거 10년간 없었습니다. 대부분 큰 회사, 제약회사에서는 미국과 유럽에 동시에 서미션 하는 전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FDA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에 준하는 자료로 EMEA 준비를 서미션을 하셨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이 그랬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유럽에 있는 작은 중소 제약사들은 또 C디스크 형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EMEA에 계시는 리뷰어들도 C디스크라는 형식에 매우 익숙하신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글로벌에 관련된 그런 현황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봐야겠죠.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매우 간단하게 준비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C디스크 관련해서 사실은 학술 논문들도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캡처를 드렸는데 이거가 전부가 아니라 이 외에도 C디스크 관련된 학술 논문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세미나, 학회, 교육, C디스크 관련해서 매우 많았고 C디스크 본사에서 한국에 와서 하는 교육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C디스크 교육을 받으러 일본이나 해외로 가신 분들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SDTM, C디스크 관련해서 서티피케이트를 받은 분들도 지금 한국에 매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시적으로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서티피케이션을 매우 모두 다 준비는 해놓으신 상태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MFDS에서는 2018년도에 C디스크 관련 가이드라인 모음집이라고 해서 굉장히 두꺼운 다큐먼트를 이 파일 이렇게 다큐먼트 두껍다고 얘기하지 않죠. 여러 개 가이던스를 만들어 놓은 G 파일을 고시해 놓았었고요. 최근에 2021년 4월 19일 날 개정 고시된 것에 따르면 이 CTD 시스템에 패키지, NDA 패키지를 업로드 할 때 C디스크 형태로 제출할 수도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required는 아니고 recommendation 정도로 지금 MFD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이 CTD 시스템에 C디스크 형식으로 데이터 업로드를 할 때는 그 자체로 밸리데이션 하는 툴이 있다고도 들은 것 같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들었는데 MFDS가 저희 산학에 있는 여러분들과 이 CTD 관련해서 오늘 무슨 미팅을 심도 있는 미팅을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세션을 마쳐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마침말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로 제가 정했는데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숏컷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전에 제가 처음에 C디스크를 접했을 때 그때 느낌이 떠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하나 익숙해졌을까를 떠올려 봤더니 결국은 해보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파일럿 스터디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쉬운 스터디면 좋겠죠. 선정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데 경험하신 분과 같이 시작하시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죠. 여기 제가 옵션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사실 추천드리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하시고 시작하시고 이 시작하신 과제의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뭐구나를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앞서 그렸던 4개의 아이템이 있었던 다이어그램 기억나시죠? 두 번째 로데이터, 세 번째 분석
데이터셋, 그 두 개가 바로 SDTM과 아담이거든요. 그냥 내가 늘 하던 일을 어떤 정해진 표준된 가이던스에 맞춰서 다시 하신다. 약간의 패러다임 시프팅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경험하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배울 수 있을 거고, 배우는 과정에서 매크로도 개발하실 거고, 어떤 부분은 자동화하시는 것도 개발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만의 각자 고유의 어떤 방법을 이제 디벨롭 하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CNR이 저희 CD스쿨 관련해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냐를 제가 광고 페이지를 하나 넣었는데요. 아까 윤병선 이사가 발표했던 IAM 트라이얼 저희 가지고 있고요.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저희는 CD스쿨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경험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하시면 저희가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맺을까, 마지막 테이크 메시지를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딱 두 개 적었어요. 늘 하시던 거고요. 약간의 패러다임 시프팅을 위한 하시면 그냥 적어도 그냥 저스트 스탠다다이제이션이다. C디스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스탠다다이제이션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일단 시도하십시오. 그게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레퍼런스, 셀렉티드 레퍼런스 웹페이지 좀 줬고요. 이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